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구토에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토의 원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꼭 위장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멀미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항암제 같은 걸 투여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원인을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구토가 그냥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토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토를 조절하는 데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그 암 환자에서 쓰이는 이 구토 약물이 있어요. 그건 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에 의한 구토가 아닌 그런 이제 구토에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사실 쓰이는 약이 좀 다른데요. 뭐 멀미할 때 쓰이는 약이랑 우리가 이제 위장관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쓰이는 약이 당연히 다르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레르기가 있을 때도 쓰고요. 뭐 어디 가려울 때도 이제 쓰고요. 모기 물렸을 때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도 이제 항히스타민 뭐 바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구토에도 써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디멘 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이제 어, 항히스타민제인데 요거가 이제 멀미약입니다. 멀미약. 그러니까 멀미 때 이제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이 멀미라는 게 뭐냐면요. 멀미라는 게 우리 몸에서 뭔가 받아들이는 정보 간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정보 간의 불균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으로 보는 시각하고 평형 감각 이런 거죠. 평형 감각. 요런 게 뭔가 맞지 않으면 차 탔을 때, 뭐 배 탔을 때 이럴 때 이제 멀미 생기는 게 요런 기전이거든요. 이렇게 기우뚱 하면서 이제 생기는 우리 몸의 평형 전정기관에서 이제 그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하는데 귀에 있어요. 요런 거 담당하는 거는. 근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멀미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항히스타민제는요, 이런 이제 불균형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그 예민함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 감기 걸렸을 때도 이거 많이 처방받거든요. 뭐 이 약은 꼭 이 항히스타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처방을 받는데, 감기약 먹으면 조금 진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 기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진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약간 정신적 그런 상태도 약간 진정이 되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요. 예,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약간의 진정작용 이런 걸 항히스타민제가 하기 때문에 이런 멀미에 쓰인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항콜린제예요. 항콜린제. 콜린제. 안티콜리널직스라고 하는데 스코폴라민 같은 겁니다. 스코폴라민. 그 우리한테 친숙한 걸로는 귀 밑에가 있어요. 귀 밑에. 지금도 이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왜 귀 밑에 이렇게 좀 멀미할 때 이렇게 붙이면 뭐 멀미 난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이 항콜린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요. 제가 이제 그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정기관. 얘가 불균형 때문에 멀미가 생기는데 이 전정기관에서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로 가는 정보가 이 콜린성 신경이에요. 근데 이게 항콜린제를 주니까 얘를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차단해버리는 거죠.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멀미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항구토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멀미를 하게 되면 이제 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멀미약들이 이제 항구토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정말로 그 위장관 쪽에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쓰이는 약 몇 가지를 좀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 맥소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상품명이고 정확한 이제 성분 명칭은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는 거예요. 이 맥소롱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5-HT4의 수용체를 촉진시킵니다. 촉진시키면 이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이 위에서 이제 막 뭐 분쇄하고 이렇게 들락날락 몇 번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이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내보내거든요. 그 배출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배출. 여기서 이제 위에서 12지장으로 빨리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바톤 터치를 빨리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이제 소용체가 촉진되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결국은 이 위 배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요런 역할 말고도요, 이 도파민 쪽의 수용체 기량제로서의 역할도 많이 해요. 뭐 많이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요런 역할이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이 구토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런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약간 위장관 운동을 좀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빨리빨리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좀 구역질하고 이런 게 덜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요게 좀 부작용이 있어요. 한 20-30% 정도에서는요, 어떤 신경학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근육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하고 연관이 깊고 또 중추신경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아주 일부 경우에는 꽤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요. 일부에서, 아주 일부에서, 이게 이제 뭐 타디브 디스키네지아라고 해가지고 이 지연성 운동장애인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막 입술이나 혀 이런 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게. 아니면 눈을 계속 막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를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 경고 뭐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걸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가능한 그런 부작용이다. 왜냐면 기전 자체가 이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너무 장복하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2-3개월 계속 이걸 먹는다 이런 거는 이제 권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좀 빨리, 이게 이제 위장장애라는 게 빨리 탁 치고 빠지는 거지 이걸 뭐 계속 먹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돈페리돈이에요. 돈페리돈. 얘도 이제 도파민 소용체 차단이거든요. 도파민 소용체를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말초 쪽에서만 거의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킨슨 뭐 같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토에 쓰이는 약물들 항구토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크게 이제 4가지 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